결혼식장 하객의 돌연 실종.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의 하객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축가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로비를 지나던 남성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내린 듯 모습을 감췄다. 더 이상한 건 그가 지나간 동선에 그 어떤 발자국도 물건도 분명히 남아야 할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폰은 식장 건물 안에서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그날 밤 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한 문장이 수사 전체를 뒤집어 버렸다. 그 사람 제 전 남자친구예요.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초대한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사라진 하객을 찾기 위해 수사팀이 쫓아간 단서, 의도, 그리고 숨겨진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이야기 속 작은 변화 하나가 왜 그 남자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는지, 왜 흔적 없이 사라졌는지 모두 설명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다. 실종자는 31세 오민혁. 신랑 신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신부의 친구를 통해 초대받은 하객이었다. 그는 결혼식 시작 40분 전 식장 로비에 도착해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 하객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CCTV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예식 시작 직전 그가 로비 소파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영상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결혼식장 전체 CCTV 27대를 확보했다. 그런데 로비에서 예식홀로 이어지는 복도 중간 단 4m 구간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민혁의 동선이 끊긴 것처럼 사라진 것이다. 식장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부분 결혼식 참여로 정신없었고 사각지대 부근은 직원들도 자주 지나지 않는 회색 벽면 복도였다. 수사팀은 오민혁의 신상을 조사했다. 그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범죄 경력도 없었으며 결혼식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서 신부에게 보냈던 오래된 메시지가 복구되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 아직도 너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나 신부는 단호하게 답했다. 오지 마세요. 저희 인연은 끝났어요.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결혼식장에 왔을까? 누가 그를 다시 불러낸 걸까? 수사팀은 하객 명단을 다시 조사했다. 놀랍게도 오민혁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즉,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었다. 이때 신부 친구 한 명이 중요한 진술을 했다. 결혼식 전날 누군가 자신을 사칭하며 신부가 꼭 와줬으면 하는 하객이 있다. 그 사람에게 연락 좀 부탁한다며 오민혁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자는 교묘하게 신부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선불폰이었다.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형사는 그 번호가 결혼식장 근처 BTS 중계기로 통신이 잡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그 번호의 사용자는 결혼식 당일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다. 수사팀은 사각지대 복도를 직접 확인했다. 벽면 파이프 뒤 인테리어용 장식 패널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패널을 열자 좁은 비상관리 구역이 나왔다. 직원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 누군가 쉬이 예상할 수 없는 물건이 있었다. 빨간색 종이봉투. 그리고 그 안에는 오민혁의 지갑과 휴대폰 케이스 파편이 들어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여기는 은닉 장소가 아니라 이동 경로다. 누군가 오민혁을 이 공간으로 끌고 들어간 뒤 다른 출구로 데려간 것이다. 수사팀은 결혼식장을 다시 훑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다. 비상구 근처 쓰레기통에서 하객용 리본이 뜯긴 채 발견된 것이다. 그 리본에는 마치 누군가 붙잡힌 사람의 손에서 강제로 뜯겨나간 것처럼 일부 실밥이 뜯겨 있었다. 실종 당시 오민혁은 하객용 리본을 손에 들고 있었다. 리본의 뜯긴 패턴은 명백히 몸싸움의 흔적이었다. 결혼식 하루 전 밤 신부의 전 남자친구였던 윤태호가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신부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신부는 단호히 거절했고 통화는 감정적으로 끝났다. 윤태호는 결혼식 당일 오후 식장 근처 도로에서
오민혁과 비슷한 체형의 남성과 말다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러나 영상이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형사는 추론했다. 윤태호가 신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오민혁을 도구처럼 이용했을 가능성. 거나 혹은 거꾸로 오민혁이 신부에게 연락한 사실을 안 윤태호가 그를 위협하려 했을 가능성. 결혼식장 지하 창고에서 수사팀은 큰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의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과 식장 로비에서 사라진 뒤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엔 흙 묻은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운동화 사이즈는 오민혁과 일치했다. 형사는 즉시 말했다. 그는 이 가방에 담겨 이동했다. 지하 창고의 또 다른 문은 바깥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문은 평소 잠겨 있어야 하는데 이날만 잠금이 해제된 기록이 있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문을 열 수 있는 전자키 카드는 식장 보조 매니저 한 명만 가지고 있었다. 그 매니저는 신부의 전 남자친구 윤태호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둘은 최근 자주 연락했고 결혼식장 관련 정보도 공유한 흔적이 있었다. 수사팀이 매니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오민혁의 휴대폰이 분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매니저는 결국 자백했다. 윤태호가 결혼식 당일 신부에게 접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민혁을 제거하려 했다. 오민혁은 신부에게 남긴 메시지로 인해 윤태호의 감정을 자극했고 윤태호는 그를 위험 요소로 여겼다. 매니저는 지하 창고로 오민혁을 유인해 그를 가방에 넣어 외부 주차장까지 옮긴 뒤 근처 컨테이너로 옮겨둔 것이다. 오민혁은 발견 당시 탈수와 충격을 겪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윤태호는 협박, 감금, 살인 미수로 체포되었고 매니저는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결혼식장은 사건 이후 비상구와 지하창고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수사팀은 말한다. 범죄는 결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계획하고 적당한 순간을 노릴 뿐이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하객 사건은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순간에도 어둠은 항상 발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